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슬라이드.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어를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속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자,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중에는 진행을 하고 영토적인 자심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김병조 의원, 자, 질의하시기 바라고. 의석으로 손가락질은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국방부 장관님 나오세요.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병조 의원. 한미일 동맹의 김병조 의원. 국민께 백배 사과하세요. 김병조 의원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자, 질의하세요. 네. 예. 자,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예. 아까 장관님께서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네. 아까 박광배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박정훈 대령 항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입니다. 이것은 장관님은 지금 박정훈 대령은 항명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항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은 항명 여부라고 그랬어요. 자, 잠깐만요. 정정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용하세요. 명령에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김병조 의원님 질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계셔요.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 김병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은 많은 면에서 후퇴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님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 김병주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대한민국은 많은 면에서 후퇴했습니다. 특히 3대 위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요, 둘째는 민생 위기입니다. 셋째는 한반도의 평화의 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총리님,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신문 기사는 봤습니까? 네, 신문 기사는 봤습니다. 네, 그럼 내용은 대충 아시겠네요? 제가 정확히 그 김진표 의장의 워딩을 다 알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읽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를 놓고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문제는 전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너무 명확합니다. 159명의 희생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 식구인 행정안전부 장관 챙기기에 급급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 제가 아직 질문 안 그런 했습니다. 얘기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질문할 때 얘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없다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왜곡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확히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습니다. 159명의 희생자가 있는데도 아직도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퍼즐이 맞춰집니다. 그때 기괴하고 해괴망측한 일을 정부가 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저희 분향소에 위패도 없이 영정사직도 없이 국화꽃 앞에 국민들께 조문하게 했습니다. 5,000년 역사를 통해서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런 적이 있나요? 이제 맞춰지는 거예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하니까 이런 거죠.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정치적인 책임 누구 집니까? 왜 이 행정부 장관과 국무총리 아직도 여기 계시죠? 아니 의회에서 탄핵을 하셔가지고 탄핵 재판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리더는 항상 정치적인 책임, 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아니죠. 대통령의 태도, 작년 22년 8월에 집중호우 났을 때, 아크로비타 사실 때죠. 내가 퇴근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물이 잠기더라. 그리고 퇴근하는 대통령의 모습, 이거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에 5월 30일 날 기억 혹시 하시는 거 있습니까? 최근 5월 30일? 말씀해 주시죠. 이날은 12사단에서 훈련하던 훈련병이 순직해서 연결식이 있었고 3대 도발이 있었어요. 그동안 없던 아주 특이한 도발들, 600mm 방사포 도발, 오물풍선, GPS 교란이 있던 시기였어요.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가서 뭐라고 했나요?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말씀하신 적 있나? 이러한 이소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도훈 홍보수석은 어제 없다. 오히려 당시 이태원 사건 관련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많은 의혹을 전부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왜곡됐다고 하고 말이 바뀌고 뭐가 왜곡됐는지 뭐가 아닌지를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밝혀주지 않고 있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왜 위패를 제대로 두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문을 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네,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선 당시에 여러 번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중대재난재해본부도 만들었고 제가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우리 돌아가신 분들이 본인들의 그 희생자들에 대한 사진을 거기에 내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저희가 정부가 물론 경찰이 그런 신고를 받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 그런 유가족들의 개인적인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지를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저희가 저희가 조문을 할 수 있는 거를 마냥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일단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다음에 그분들이 그렇게 사진을 해도 좋다고 했을 때는 다 그렇게 저희가 그 사진을 또 위패를 그렇게 제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지경이 되니 저는 우리 의원님께서 예비역 대장으로서 총리님, 그런 모든 거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총리님 왜 그런 거를 자꾸 왜곡하시고 왜 딴 쪽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회를. 총리님 장례식장 갔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장례식장 갔을 때 위패도 영정사진도 없이 국화꽃만 있으면 뭘 하겠어요? 이상하다, 기괴하다, 사인에 대해서 폐륜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 가족들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청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탄핵청원. 국민청원과 지금 탄핵청원 몇 명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십시오. 국민들이 또 혼동합니다. 잠깐만요. 네. 부의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 요 시계 멈추시고 경고해 주세요. 물을 때 답변해야지. 제가 물을 때 계속 말을 섞으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부의장님 경고해 주십시오. 예. 잠깐만요. 질문이 진행되는 중에는 가급적 듣고 답변은 나중에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질문하시는 분도 충분히 답변할 시간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탄핵청원 몇 명 돌파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몇십만 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요? 몇십만 명이 된 몇십만 명요? 몇십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네. 91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곧 1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 탄핵청원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글쎄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는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 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입니다. 저는 수가 없네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이 있는데도 국무총리님은 그거 한 번 안 봤습니까?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우선 그 하나하나의 요인들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후쿠시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정말 정부와 국회가 치열하게 논쟁했습니다. 최근에 거기에 대한 질문조차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왜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고 100만 수산인을 다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지금쯤 100만의 수산인이 죽었는지 보시고 왜 그때 잘못 말씀을 하셨는지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 영향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러한 청원에 대한 사유 플러스에서 저는 북러 밀착에 대한 외교 참사, 대통령실 졸속기전 이런 것들이 탄핵을 쌓아가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동의하기 본격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탄핵 청원이 많이 가면은 국회에서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국회가 판단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죠. 어떤 그러나 지금 절차인지 말씀하신 아세요? 대로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히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절차를 물었습니다. 아니, 국회 절차. 절차는 국회가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원하는 조치를 취하실 수도 네. 있고 또는 취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 국회에서 아닙니까? 이미 반드시 취해야 된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법사위로 이제 내려갔고요. 법사위에서 청원소위에서부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될 겁니다. 상식적인 그런 의원님들이 다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저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될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해결할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푸틴이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하고 동맹조약을 맺었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맹조약 읽어보셨습니까? 심각한 위협입니다. 저희한테. 그 중에 가장 위협적인 조항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쟁 상태가 되는 경우에 즉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지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네, 이거만큼 최근 30년 동안 심각한 적은 없습니다. 쓰나미급 외교 참사입니다. 이 외교 참사인 동맹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약이 체결되는 것에 대해서 언제 알고 있었습니까? 이 내용을. 체결되는 것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 간에 밀접하게 긴밀하게 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조약이 내용이 들어간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신문 보고 알았습니까? 저희는 적절하게 정보 당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항상 파악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럼 그 전에 못 막았습니까? 저는 예비역 육군 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아니 이해하기 러시아하고 왜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막지 못했습니까? 외교적으로 막는 노력 어떤 노력했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옛날에 했듯이 완전히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제사회와 함께 경고를 하고 제재의 의지를 보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갔으면 이제는 정말 우리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지금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집권을 안 해보신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 벌써 상당 기간을 집권을 해보신 정당입니다. 그 정당이 안보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정말 의지와 그런 그 능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여야가 합심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의견 분열되는 겁니다. 언제나 본인들이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더 국민을 분열시키고 또 정책 당국자를 분열시키고 국회가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자각 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강화해서 감히 그 동맹이 우리의 동맹, 우리의 군사 협력의 기본적인 체제를 넘나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 쓰나미급 위협, 쓰나미급 외교 참사에 저는 외교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책임이라는 것이 그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주어 가지고 그러한 결정을 하시게 될 거라고 진정으로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연합과 동맹을 강화할 때입니다. 거기에 우리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들에게 항상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총리님. 생명과 우리의 번영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네, 총리님 최근에 한미일 3국 프리덤 엣지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었죠. 네. 네, 한미일 이 훈련은 아주 강화된 훈련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네, 다양한 그런 훈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미일 훈련이 강화되어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시는데 딴 분이 생각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예비역 육군 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건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예비역 육군 대장이 군을 잘 알기 때문에 한미 동맹으로 가기 전 단계요. 지상군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적을 상정해서 훈련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미일 동맹 가능하다고 봅니까? 일본과의 동맹.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보 체제도 우리의 국민들의 전체적인 컨센서스 위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본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연합체제를 강화하고 그러나 일본과는 적절한 수준에서 협력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더 잘하시리라고. 모처럼 총리님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한일 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그거 다 네. 우리 대장님한테 과거 대장님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한번 올려주세요. 슬라이드. 6월 2일 날 국민의힘에서는 계속되는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한다. 아니, 국민의힘 논평에서 어떻게 한미일 일본과 동맹의 단을 씁니까?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죠. 일본은 속도에 대한 영토적인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와 일본과 어떻게 동맹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님, 자, 한미일 동맹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잠깐 주세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님. 정신 나갔죠? 자, 어떻게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까? 자, 잠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조용해 주시기 바라고. 자,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용어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저는 평생을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잠깐.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중에는 진행을 하고. 영토적인 자심이 있는데 어떻게 일본과 동맹한다는 단어를 썼는데 정신이 안 나갔습니까? 정신줄 놓지 말고. 김병조 의원, 김병조 의원. 자, 질의하시기 바라고. 장관님, 의석으로 손가락질은 장관님 나오세요.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국방부 자. 장관님 나오세요. 사과하실 분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김병조 의원. 한미일 동맹의 김병조 의원. 국민께 백배 사과하세요. 김병조 의원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히 좀 시켜주세요. 자, 질의하세요. 네. 예. 자,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예.
아까 장관님께서 좀 조용히 좀 시켜주십시오. 자.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해주시길 바라고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세요. 네. 아까 박광배 의원님께서 질의할 때 박정훈 대령 항명이라고 얘기하셨죠? 네,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입니다. 이것은 장관님은 지금 박정훈 대령은 항명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항명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사건의 본질은 항명 여부라고 그랬어요. 자, 잠깐만요. 정정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질의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용하세요. 명령에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김병조 의원님 질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만 계셔요.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국민의힘 의석에서 정신 나갔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조금 심하신 발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자, 잠깐만 계세요. 김병조 의원님. 김병조 의원님. 옥명이라 하겠습니다. 과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그게 맞습니다. 예. 자,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사과 안 하시겠습니까? 네, 잠깐만 계세요. 예. 김병조 의원님 사과하시고 진행하시죠. 사과할 게 따로 있고. 아니,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우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좀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서로 자제하시고 과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신 나갔다 소리 듣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속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다른 거는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습니다. 30초 내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조 의원님께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나가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쓰고 제가 분명히 이것은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려움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않았습니다. 정의하겠습니다. 지적했는데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